심평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 매년 치은염 및 치주 질환 환자 수와 요양급여 비용이 전체 질병 순위 중 1에서 3위 안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면 꼭 이 이용해서 진단하는 치과, 그리고 수기구를 이용해서 잇몸 치료를 해주는 치과를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김영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스스로 관리만 잘해주셔도 치과 갈 일이 정말 줄어듭니다. 더불어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연 1회 보험 스케일링까지 받으면 더 관리가 잘 되겠죠. 그런데 혹시 스케일링을 받을 때 치과 원장님께 잇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스케일링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간질간질하거나 식사할 때 치아가 욱신거리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잇몸 질환에 걸렸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심평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 매년 치은염 및 치주 질환 환자 수와 요양급여 비용이 전체 질병 순위 중 1에서 3위 안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잇몸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엔 과반수, 35세 이후에는 75%, 40세 이상의 장노년층의 경우 80에서 90%까지 치주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치아 주위 잇몸의 염증성 질환으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 치주인대, 치은 같은 조직의 파괴를 일으키는 질환이며 치주질환, 잇몸병, 치주염, 치주병 등 여러 가지로 불리며 풍치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양치도 열심히 하고 치간 칫솔 치실도 쓰고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하는데도 잇몸 질환에 걸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매일 세차한다고 해서 신차만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손이나 기구가 닿지 않는 곳에는 먼지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치아를 관리한다고 해도 100%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잇몸 관리는 질환의 발병을 늦출 뿐이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닦이지 못한 치아 주변으로 치태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치석이 형성됩니다. 잇몸 위로 형성된 치석을 치은 연상 치석, 잇몸 안에 형성된 치석을 치은 연하 치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잇몸 질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이 치은 연하 치석이 잇몸을 안 좋게 만드는 가장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럼 스케일링으로 이 부분을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흔히 우리가 받는 스케일링은 치은 연상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은 연하 치석은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잇몸 안쪽까지 스케일러가 들어가게 되면 통증이 생겨 마취 없이는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잇몸 질환은 어떤 경우에 잘 걸리게 될까요? 당연히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치태, 즉 음식물이며 양치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연령과도 관계가 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세 이상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80에서 90%에서 잇몸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당뇨, 임신과 같은 호르몬 장애, 영양 부족, 유전 등도 있습니다. 잇몸 질환 종류는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은염은 잇몸병 초기 단계로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의 잇몸 질환으로 연조직에만 국한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염증이 오랜 기간 걸쳐 지속되면 치조골과 같은 치아 주변 조직까지 진행되는데 이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뼈가 녹아내리면서 치아가 흔들거리게 됩니다. 충치 같은 경우에는 레진 치료, 신경 치료 등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아를 둘러싼 뼈는 한 번 녹기 시작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뼈가 많이 녹은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주염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게 되어 인접 치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주염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주염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살이 바쁘다 보면 치과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치과를 가야 할까요? 바로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단계인 치은염에 걸리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붓게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잇몸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피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치 시 피가 난다면 치은염 초기 증상임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치과를 가셔서 검진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치과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치과를 가면 원장님이 이런 기구를 들고 검진하지 않던가요? 이 기구는 프로브라고 하는데요. 염증의 깊이 정도를 측정하는 수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이용하여 염증의 심도를 측정하고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 깊이에 따라 경도, 중등도, 심도로 염증 상태를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치료법에는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치은 박리 소파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를 사용하는 치과라면 잇몸 질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근 활택술은 염증이 심하지 않을 때 주로 하는 치료이며 치아 주변 치석과 세균막을 제거해주면서 치태나 세균막이 생기지 않도록 치아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클라이밍 선수들이 잡을 클라이밍 홀드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보면 되며 대개 마취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치주 소파술은 염증이 경도, 중등도일 때 주로 진행하며 잇몸 깊은 곳에 있는 치석과 염증을 제거해야 하므로 마취를 해야 합니다.
치은 박리소파술은 중등도, 심도일 때 하는 잇몸 수술로 국소 마취 후에 잇몸을 열어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치석과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또한 수류 관리가 잘 되도록 잇몸 환경을 형성해줍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전문의 교육 과정에 있으며 3년의 수련 기간 동안 배우는 치료법입니다. 잇몸 치료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이러한 치료법이 있다 정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치과의원에서 하는 치료는 치근 활텍술 또는 치주 소파술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치아 생김새가 다르고 위치에 따라 치아 각도가 다르다 보니 한 형태의 수기구로 청소하기는 어렵겠죠? 이때 꼭 써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큐렛이라는 수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8개에서 10개 정도의 날 형태가 있어 여러 각도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를 이용해야 더 효과적으로 치석과 염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근 활텍술, 치주 소파술은 건강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2에서 3회로 나누어서 치료하게 되며 보험 진료이다 보니 건강보험 기준으로 1회당 치근 활텍술은 약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치주 소파술은 약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로 본인 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주간이냐 야간 진료이냐, 평일이냐 주말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잇몸이 불편하거나 검진을 위해서 치과를 가야 한다면 치과대학병원 치주과를 내원하시거나 가까운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면 꼭 이 프루브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치과, 그리고 큐렛이라는 수기구를 이용해서 잇몸 치료를 해주는 치과를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잇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치과로 오면 치아가 이미 많이 흔들거려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잇몸 질환에 걸려도 모르고 지내다 치아가 흔들리고 불편해질 때가 돼서야 인지를 하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치주 질환을 흔히 소리 없는 이빨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로 내원하시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치주 질환이 진행되어 버리면 염증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과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잇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먼저 치과 의사에게 잇몸이 괜찮은지 물어보시고 예방 목적으로 잇몸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여쭤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치주과 전문의로서 치과 치료 중 잇몸 치료만큼 치아와 잇몸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방 교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